세계 경제 움직임 알아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오늘도 조항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월요일에 일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이 수도권에만 사람들이 몰려서 시골에는 이제 빈집이 발생한다 이건데 네. 오늘은 독일 이야기입니다. 실물 경제는 안정적인 편인데다가 지난달 실업률 또한 4.9%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네. 하지만 이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독일의 이야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지난 주말 독일 수도 베를린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행진을 하는데요. 네. 팻말에는 우리는 이곳에 살고 싶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를 견디다 못해서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네. Na, ich bin hier, weil ich gegen die immensen Profitgeier kämpfen will und die ständigen Mieterhöhungen abwenden will. 이날 베를린에만 6천여 명이 모였는데요. 뮌헨과 쾰른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있었습니다. 독일도 월세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시위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베를린 임대료는 지난 10년 동안 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만 10% 가까이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한 달에 1,400유로, 우리 돈으로 180만 원 정도입니다. 네. Und dann überlegt man sich vielleicht, okay, welche Freunde kann ich fragen, welche Couch ist da noch frei? Habe ich Lust, das über einen längeren Zeitraum dann, oder wie lange kann ich sowas machen? Was passiert mit den Sachen, die hier... 이 여성은 얼마 전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방 하나짜리 아파트의 월세가 130만 원이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It's frustrating. I'm well paid, but I spend so much on my apartment that there's not much left over for other things. 아무리 국민 소득이 우리보다 높다고 해도 상당히 비싼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요? 상승률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네네. 베를린의 경우 지난 2017년에 주택 가격이 20.5%나 상승을 해서 많이 올랐네요. 조사 대상 내 150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독일 내 다른 도시들도 뮌헨이랑 프랑크푸르트 등도 13% 넘게 올랐고요. 네. 참고로 이제 집값이 원래 비싸기로 유명한 파리와 런던은 각각 74위 그리고 10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치솟는 임대료는 수많은 세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BBC 보도를 보면 베를린 시민의 85%가 월세 생활을 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집세를 내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네. Ich muss sagen, ich bin seit 10 Jahren obdachlos hier in Berlin und ich kann sagen, dass sich hier in der Stadt das dramatisch zum Negativen entwickelt hat. Also 실제로 지난해 독일 전역의 노숙인 수가 1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베를린의 임대료가 이렇게 갑자기 폭등한 이유가 뭔가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축소입니다. 네. 적자에 허덕이던 베를린시 정부가 지난 2004년 6만 5천 채가 넘는 공공아파트를 민간업체에 매각을 하면서 임대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싼 값에 공공아파트를 사들인 부동산 임대업체들은 곧바로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핑계로 임대료를 올려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단체들은 업체들이 불필요한 보수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y're doing everything to raise the rent for their renters as well, which is not only costing people millions and millions, almost, I think Deutsche Wohnen had 1.9 billion in profit last year. 현재 베를린에서 가장 많은 공공아파트를 보유한 곳이 이 인터뷰에서 언급된 도이체 보넨인데요. 네. 11만 5천 채입니다. 독일에서 2015년에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결국엔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이미 이제 지난 10년 동안 2배 넘게 임대료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지역 평균의 최대 10%까지만 집세를 올릴 수 있게 했지만 네. 이 실효성은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랬군요. 그러면 이 공공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지만 네. 당장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네. 독일 정부가 그동안 공공아파트를 추가로 짓는 안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베를린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3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매년 4만여 명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높은 집세에 떠밀려서 베를린 외곽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현실과는 정반대죠.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현재 수요를 맞추려면 2030년까지 주택 20만 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공공주택을 더 짓겠다 이런 계획도 없고 사실 지금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들만 답답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베를린에서는 공공주택을 공영화하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을 이제 정부에서 다시 사들이자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할 경우 25만 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내년 2월까지 17만 개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주택 공영화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현지에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이 응답자의 44%는 주택 공영화를 지지했고 반대는 39%였습니다. 네. 그리고 실현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25만 채에 달하는 공공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서는 370억 유로, 47조 원이 필요한데 이 베를린시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죠. 네. 결국 이 부담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공영화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는 일단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역시 아니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